안녕하세요. 재도전의 치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계약을 잘하는 법인데, 계약을 잘하는 법 중에서 매매 계약을 잘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매매 계약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매매 물건이 토지인지 상가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무조건 돈을 많이 주고 혹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한 대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하자를 인지하고 또 하자를 어떻게 수리할 것이고 그거를 서로 간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죠.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래에 발생될 만한 거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계약인 것이지,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취득했다라는 것이 계약은 아니거든요. 계약은 항상 과거효가 아닌 장래효기 때문에 장래에 내가 일어날 일을 미리 확실하게 보자라는 의미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 많이 하시는 계약 중에 하나가 아파트 매매 계약인데요. 아파트 매매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 소개도 하고 또 그거를 업으로 알고 계시는 부동산 중개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다, 어떤 것이 못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을 꼽아보고 어떤 것을 미리 주지시켜 줘야 될 것인가는 한번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전 월세나 전세처럼 가계약금이라는 걸 쐈을 때는, 계약이 틀어졌을 때는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항상 명심하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계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자고 계약서를 쓰는 거고 이 약속을 지키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은 뒤로 물는 것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 쪽에도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르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꼼꼼하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얼굴 붉히는 것보다는 서로 꼼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잔금일자를 어떤 식으로 협의하냐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잔금일자는 될 수 있으면 평일에 하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그 이전에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일자가 돈이 건네간다라고 하는 그 자동이체 이력만 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잔금일자는 평일에 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서를 쓸 때는 서로 간에 신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가 있으면 서로 간에 미리 약속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집을 보았을 경우에는 집에 하자가 있다라든지 특히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는 누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안, 그 안에까지는 어느 정도 하자 보수가 되는 거니까 그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누수 부분에 관한 부분은 부동산 관례에 따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부분은 계약서에 원하면 아마 명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자 부분에 관한 부분은 네가 고쳐라, 내가 고쳐라. 돈이 이쪽으로 건네가고 저쪽으로 건네가고 만약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네가 수리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부분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계약 때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가동을 잘 하는데 의도치 않게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보일러가 꺼진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약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AS는 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좋지, 매매 계약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은 항상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관례상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돈이 크게 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뿐만 아니라 법무사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또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계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에 수십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 매매계약인데, 세금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어느 식으로 약정을 할 거고 어느 부분은 서로에게 조율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얻어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얻어내고, 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가를 미리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쓸 때는 서로 간에 약속된 상황을 나열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때 다시 또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도 돈이 오가다 보니까 꼭 내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특이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명시하시게 되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하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든지 어떤 주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손망실 부분은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깎아줬다,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조율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사는 것과 가격을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싸게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리를 한다고 해서 전세를 낼 때 은행에서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그 금액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직접 그 매매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 물건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든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자나 매수자나 사실상 돈이 오간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에 너무나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다만 서로 간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관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관례라고 하는 부분도 특히 누수라든지 어떤 주택지에 있어서 활용할 수 못할 부분까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큰 의미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사해서 보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세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집을 들어가서 아니면 부동산 물건을 확인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전세나 월세와 다르게 매매계약은 소유권이 이전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 같은 경우에도 다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이 끝나게 되면 서로 간에 웃으면서 끝나는 게 낫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계약은 유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한다라는 것은 후회가 남지 않게끔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샀으면, 아이고 이 부분이 있었으니까 가격을 좀 더 받았으면, 뭐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미리 인지하고 서로 간에 확인을 받으시는 그런 계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약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완벽하게 딱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은 없더라고요. 따라서 계약이 완료될 때 서로 간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미리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확인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계약 전에 챙겨야 될 서류,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집주인 확인 방법, 또 임장 확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에게 신분 확인이라든지 또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돈이 오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돈이 오간다고 해가지고 또 계약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까지 믿고 계약을 할 것이냐는데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확인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요구해서 소유권 이전 잘 넘겨받으시고 계약 잘 마무리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모두 간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족하려고 자꾸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미리 잘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어요.